여러분 안녕하세요. 내몸백서입니다. 오늘도 설거지 하시거나 빨래 개시면서 아니면 그냥 편안히 앉아 계시면서 라디오 듣듯 자연스럽게 건강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시죠?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면서 비싼 비타민을 사다 드리는데 꼬박꼬박 챙겨 먹어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서 내가 늙어서 그런가? 이제 뭘 해도 소용없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드신 적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좋아졌다, 고맙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돈만 버린 건 아닌가 하는 미안함과 답답함이 함께 올라오셨을 거예요. 74세 이순덕 어르신이 정확히 그런 심정이셨어요. 큰며느리가 정성스럽게 골라서 사다 준 비타민C를 1년 넘게 드셨는데도 겨울만 되면 감기가 달고 살고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서 내 몸이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며 한숨만 내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70대에 이렇게 몸이 가벼워질 줄 몰랐다며 웃으시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엌에 늘 있는 평범한 소금이 어떻게 비타민C와 만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이런 귀중한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비타민C 시장을 보면 1000mg, 2000mg, 심지어 5000mg까지 고용량 제품들이 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물에 녹아서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더라, 비싸게 주고 샀으니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드세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치 작은 입구를 가진 항아리 같아서 아무리 많은 비타민C를 부어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200mg까지는 거의 100% 흡수되지만 1000mg을 한 번에 드시면 흡수율이 50%도 안 됩니다. 2000mg 이상이면 80% 이상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자식들이 정성으로 사다 준 비싸디 비싼 비타민이 화장실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더 속상한 건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C가 장에서 설사를 일으키거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용량만 줄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6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는 조용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과정은 마치 기차역 같습니다. 비타민C라는 승객이 혈액이라는 기차에 타려면 반드시 개찰구를 통과해야 해요. 이 개찰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트륨 의존성 비타민C 수송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개찰구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해요. 바로 나트륨, 즉 소금 속 성분이 그 열쇠인 거죠. 소금이 부족하면 개찰구가 열리지 않아서 아무리 많은 비타민C 승객들이 와도 기차에 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장에서는 소중한 비타민C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재흡수하는 일을, 뇌에서는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비타민C 농도를 다른 곳보다 10배나 높게 유지하는 일을 모두 이 나트륨 수송체가 담당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뇌에서 비타민C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뇌 노화와 직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혈관이 좁아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데 이때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가 폭증해요. 비타민C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소방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 부족하면 이 소방관들이 현장에 제대로 도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소금 섭취는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이 짜게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의외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소금 부족에 시달리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첫째,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둘째, 예전처럼 김치, 젓갈, 국물 요리를 자주 드시지 않게 되었죠. 셋째, 간헐적 단식이나 소식으로 전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더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들입니다. 60대가 넘으면 미각세포가 30% 이상 줄어들어서 짠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싱겁게 먹고 있는데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위산 분비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위산을 만드는데도 소금이 꼭 필요하거든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 소화는 물론이고 비타민 B12, 철분,
칼슘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의 흡수도 모두 방해받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소금 부족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적절한 나트륨 농도가 필수인데 이게 부족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감기가 달고 사는 거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 거죠. 내가 소금을 충분히 드시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색깔을 보는 거예요. 물처럼 거의 무색이라면 수분은 충분하지만 전해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진한 갈색에 가깝다면 수분 부족이고요. 연한 노란색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다른 신호들도 있어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계단 오를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하다면 전해질 불균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비타민C와 소금을 어떻게 함께 드셔야 할까요? 여기서 내 몸 백서만의 특별한 시니어 맞춤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절별로 접근법이 달라야 해요. 봄, 가을에는 비타민C 500mg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고 매 식사 때 국물 요리 하나씩은 꼭 포함시키세요. 여름에는 땀으로 소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비타민C 드실 때 천연 소금을 아주 조금, 혀끝에 살짝 느껴질 정도만 함께 드세요. 겨울에는 실내 난방으로 몸이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따뜻한 물에 천연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방울을 넣어서 하루 2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연령대별 접근법도 다릅니다. 60대 초반이라면 기존 식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셔도 되지만 70대가 넘으시면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75세 이후에는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비타민C를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드시고 매번 식후 30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에 따른 주의사항도 중요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 추가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해질이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 보충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로 비타민C를 보충하기보다는 영양제나 채소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74세 이순덕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평소 짜게 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죠.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면서 몸에서 나트륨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데 식단으로는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르신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연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타민C 1000mg을 아침 300mg, 점심 300mg, 저녁 400mg으로 나누어서 각각 식후 30분에 드셨죠.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고 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겨울인데도 감기 기미가 전혀 없다고 놀라워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손톱이 전보다 단단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진다며 거울 보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세요. 78세 박정호 어르신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어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밤에 자주 깨시고 그 때문에 낮에 기력이 없어서 거의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 계셨거든요. 가족들은 나이가 나이인데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만 어르신 본인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우울해하셨어요. 어르신께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했어요. 전립선 문제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계셨는데 이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 더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의 양은 늘리지 않되 전해질 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썼어요. 하루 총 물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번 마실 때마다 천연 소금을 아주 조금씩 넣어 드시게 했죠. 비타민C도 물과 함께 드시지 않고 식사 중에 음식과 함께 씹어서 드시도록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6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낮에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도 크게 줄었어요. 3개월 후에는 요즘 또래들보다 정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활기를 되찾으셨죠. 가족들이 가장 놀란 건 어르신이 다시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울해서 말 수가 없으셨는데
이제는 예전에 유머러스한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아들분이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소금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혈압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하셔야 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비타민C를 하루 2000mg 이상 드시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절대 과용하지 마세요.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이에요. 나트륨만 늘리고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오히려 불균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이고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혈압 조절에 관여해요. 견과류, 바나나, 녹색 잎채소 등으로 이런 미네랄들도 함께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와 상호작용하는 다른 영양소들도 알아두세요. 비타민E는 비타민C와 함께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서로의 효과를 높여줘요. 아연도 면역 기능 강화에 시너지를 내죠. 반면 철분제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너무 많이 도와서 철분 과다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남성분들이나 폐경 후 여성분들은 철분이 축적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적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현재 상태 파악이에요. 일주일간 소변 색깔을 매일 아침 체크하시고 밤에 쥐가 나는 횟수, 계단 오를 때 어지러움 정도를 기록해 보세요. 2단계는 점진적 적용입니다. 갑자기 많이 바꾸지 마시고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연 소금 한 꼬집부터 시작하세요. 3단계는 비타민C 분할 복용이에요. 지금 드시는 양을 2~3번으로 나누어서 식후에 드시도록 바꿔보세요. 4단계는 식단 조정입니다. 매 끼니마다 국물 요리 하나씩 추가하시되 처음에는 기존보다 조금씩만 간을 세게 하세요. 5단계는 모니터링이에요. 2주마다 몸의 변화를 체크하시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 변화도 꼭 기록하세요. 변화가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계절별 맞춤 관리법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가 약해지니까 비타민C를 평소보다 100에서 200mg 더 드시고 따뜻한 소금물로 각을 하시면 좋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으로 몸이 건조해지고 땀으로 전해질이 빠져나가니까 외출 전후로 소금물을 조금씩 드시고 비타민C도 외출 직전에 추가로 드세요.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소금과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난방으로 실내가 건조해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활발해지니까 가습기에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 비타민C도 평소보다 조금 더 드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천연 소금과 정제 소금 중 뭐가 좋나요? 천연 소금이 더 좋아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유리하거든요.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기존 식단에서 국물 요리를 하나 정도 추가하시거나 물에 넣는 소금을 하루 총 1g, 즉 찻숟가락 5분의 1 정도면 충분해요. 비타민C를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식후 30분이 최적이에요. 위산이 충분히 분비된 상태에서 다른 음식과 함께 흡수되니까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소금물이 짜서 먹기 힘든데요? 레몬 한 방울이나 꿀을 조금 넣으시면 훨씬 마시기 쉬워져요. 처음에는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타민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잘못 알려진 상식들도 바로 잡아 드릴게요.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문제는 과도한 섭취이지 적절한 양의 소금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생리적 조건이 다르니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흡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천연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천연 소금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고 반대로 정제 소금이라도 적당량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버리셔야 해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어요. 일상 적용의 실제 팁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치 전에 미지근한 물 반 컵에 천연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드세요. 이게 하루 전해질 공급의 시작점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국물이 있는 요리를 포함시키시고 식후 30분에 비타민C 300에서 5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점심 식사 전에는 물 한 컵 정도 드시고 식후에 다시 비타민C를 드세요. 오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게 식사하시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여서 밤에 자주 깨지 않도록 하세요. 주간별 관리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1주차에는 소변 색깔과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2주차부터는 에너지 레벨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4주차쯤 되면 면역력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8주 정도 지속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어요. 만약 중간에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소화장애가 심해지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별 가이드도 드릴게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비타민C를 200mg 정도 더 드시고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자주 하세요. 상처가 생겼을 때는 해당 부위를 깨끗한 소금물로 소독하고 비타민C 섭취량을 일시적으로 늘려주시면 회복이 빨라져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나 몸이 많이 피곤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비타민C를 더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행을 가실 때도 챙기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개별 포장된 비타민C와 작은 통에 담은 천연 소금을 준비하시고 물이 바뀌는 곳에서는 특히 전해질 관리에 신경 쓰세요. 비행기를 타실 때는 기내가 건조하니까 물을 자주 드시되 천연 소금을 아주 조금씩 함께 드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실 때는 이런 정보를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링거를 맞거나 금식을 해야 할 때는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쉬우니까 퇴원 후 회복 과정에서 이런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요. 이제 가족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식들이 사다 준 비타민을 더 효과적으로 드시게 되면 솔직하게 변화를 공유하세요. 요즘 컨디션이 좋아졌다. 감기에 덜 걸리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족들도 더 기뻐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할머니가 요즘 이런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 지식을 전수하는 것도 소중한 가족 간의 유대가 될 수 있어요. 내 몸 백서만의 특별한 철학을 말씀드리자면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운동법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금처럼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건강이 핵심 열쇠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믿음이에요. 70대, 80대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언제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 계획도 세워보세요. 3개월 후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6개월 후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건강해지자가 아니라 감기 없이 겨울나기, 계단 오를 때 숨차지 않기, 손자와 공원에서 산책하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면 동기부여도 되고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영양소 관리를 하시면서 혈액 검사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시면 객관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의사에게도 이런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시면 더 세심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3개월은 지속해 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변화하지만 한번 좋은 변화가 시작되면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비타민C는 소금과 함께 드셔야 제대로 흡수된다는 것. 둘째,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 넷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넣어 드시는 것, 비타민C를 식후에 나누어 드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6개월 후에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내 몸 백서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라디오 듣듯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혜로 바꿔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부족해하시는 마그네슘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부족이 불면증, 우울감, 근육 경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다뤄보겠어요. 내 몸 백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세요.